현재 세계 각국은 보건 위기와 신냉전으로 촉발된 강대국들의 보호주의 노선에 맞서 자국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치열한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새롭게 재편될 국제질서에서 이른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비롯해 6세대 이동통신과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이르기까지 차세대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새로운 강대국으로 급부상할 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 무대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은 비단 신흥국가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강대국과 선진국들 또한 이에 뒤처질세라 연일 국가적인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러한 기술 경쟁에서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을 향해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쇄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극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정부가 다방면에 걸친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로 인해 기술 경쟁에 뒤처지는 상황이 전개되자 결국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일본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수억 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게 됐다며 이스라엘 매체가 이를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연일 목청을 높이고 나서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매체로 잘 알려진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서방 진영의 광범위한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자 중국 정부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최근 들어 경제 봉쇄를 극복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를 위해 한국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난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미국과 서방 진영이 일제히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발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러시아를 상대로 중요 자원의 수입 중단과 첨단 기술의 수출 금지와 더불어 해외 자산 동결과 국제 결제망으로부터의 배제를 골자로 한 서방 진영의 경제 제재를 누구보다 유심히 관찰해온 나라가 있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정부 산하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중국의 경제학자와 역사학자들에게 서방 진영의 경제 봉쇄에 대한 대응책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대응책 마련은 결과적으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서방 진영의 경제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 다른 경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물론이고 한국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 사우디아라비아를 7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석유와 천연가스 무역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달러 결제가 봉쇄돼도 에너지 조달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2월에는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 필사적으로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있은 한중외교 장관 회담에서 중국 정부는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보장을 바란다고 한국에 요구했다. 대중반도체 규제에 가담하지 않도록 못 박기 위해 새해에도 비자 발급 중지로 한국을 흔들었다.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한국을 기술 봉쇄의 우회로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전략에 맞서 만반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한국을 상대로만 경제관계를 심화할 경우 일본 경제가 되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유대가 깊은 일본은 상당한 각오를 요구받는다. 와세다 대학의 토도 야스유키 교수가 시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수입의 80%를 2개월간 중단할 경우 약 53조 엔분의 생산액이 소실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에서 새롭게 개발된 교량 기술 덕분에 수천만 명에서 수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교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스라엘 매체가 이를 특집 보도로 다루고 나서면서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7일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예루살렘 포스트는 한국이 기술 강대국답게 AI 기술을 통해 노후 교량의 안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며 이스라엘이 이를 재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빠른 산업화를 이룩한 여러 선진국들에게 고질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들 선진국들이 빠른 산업화와 도시 간의 원활한 교통이동을 위해 수많은 교량을 건설해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교량이 노후화됨으로써 여러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2021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교량의 12.5%가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량 노후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향후 10년 내에 노후화된 교량이 2배로 증가함으로써 2031년에 이르면 그 비율이 39.3%에 이르고 2041년에는 76.1%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량은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여행과 교통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것들은 협곡과 강과 같은 장애물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을 연결하는 동시에 교통망을 간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즉 교량은 전 세계 및 지역의 여행과 상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동맥 중 일부이다. 그러나 교량 자체가 무적인 것은 아니며 특히 노후화되었을 때 손상되거나 붕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후화는 교량의 내구성과 기능성을 비롯해 구조적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매체는 그중에서 바다를 가로지르거나 바다와 인접한 교량은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일반 교량보다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들 교량은 강화 콘크리트의 바닷물과 이산화탄소가 침투하는 이른바 콘크리트 탄산화로 인해 교량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철근이 급속하게 부식되는데 이를 재빨리 파악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큰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예루살렘 포스트는 교량 안전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교량의 노후화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간적으로 상당히 늦은 탓에 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기술 덕분에 앞으로 교량의 노후화를 재빨리 추적하고 수리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는 한국 연구원들이 데이터와 더불어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교량의 손상 수준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공학연구부 연구팀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교량의 노후화에 관한 데이터를 500만 개 이상 축적했다. 제공된 데이터에 AI 학습 모델을 적용해 교량의 탄산화 모델을 포함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손상의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곡선 알고리즘을 밝혔다. 이 기술은 한국의 환경 영향을 살펴본 데이터를 통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량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신뢰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교량 노후화 예측 기술에는 향후 교량의 잠재적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 노후화 과정을 분석하는 AI 기술이 포함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진은 노화도 평가 알고리즘이 2022년 말까지 90.8% 수준에 머물렀고 2023년에는 95%까지 더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이스라엘 매체는 한국에서 개발된 이 같은 획기적인 기술이 이스라엘에도 재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대다수 교량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심대한 노후화 과정을 겪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교량 유지관리 기술을 이스라엘에 도입한다면 교량의 노후화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책 및 용량 제한을 결정하고 유지보수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이 기술을 개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측이 해외 수출까지 염두하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신속하게 들여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기술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실험을 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교량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다양한 고객들에게 데이터 결과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교량의 유지와 수리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뿐만 아니라 교량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며 교량 재난을 방지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과거의 교훈을 밑거름으로 삼아 모두가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왔던 우리의 남다른 기술력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큰 감탄사를 자아내게 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보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